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8명으로 해도 전원일치, 9명으로 해도 전원일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구인 완전체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만장일치로 저는 나오리라고 봐요. 이제 이 공수당에서 재구성을 해놨는데 그 과정에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거나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본인들과 연관된 이런 게 좀 있어. 그런 거는 싹 빼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을 한 것 같은데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게 검찰이. 그래서 공소장에서 나타난 행위만을 보면 12월 3일 이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이걸 딱 범죄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먼저 진행이 돼요. 재판부는 같아요. 재판부는 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에서 형사 합의부에서 윤석열도 하게 지금 배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재판부에서 먼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여죄를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계속, 전통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늘 시국사범에 그래왔어요. 대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정치인들에 대해. 그 실제로는 거의 다 검찰에서 한 거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피고인 이름만 윤석열 해서 피고인으로 나오고 네. 나머지는 전부 나다라마 바사 자차카타파하라고 해서 나중에 예. 다 차고 나면 그다음에 너무 많아. 그다음에 려려려 이렇게 예. 가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혀까지 나오더라.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너무 거예요. 많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가부터 시작해서 쭉 한 10명 정도는 그동안 뉴스를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 이제 김용현이야. 김용현. 나가. 네. 그리고 다라마가 이제 사령관들이고 뭐 네. 그렇게 가요. 예, 예. 읽다 보면 한 10명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광급으로 내려가거나 이러면 누군지 몰라도 돼요. 네네. 그런 건데 이 내란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놨더라고. 근데 이게 왜 검찰이 한 거냐 하면 거기 나다라마 바가 다 구속돼 있거든. 검찰에. 네. 검찰. 그 사람들이 기소장을 검찰이 이미 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집한 거예요. 이 공소장은 그 사람들의 공소장을 관계를 맺어서 쭉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고 네. 거기에 그 사람들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돼 있던 데를 피고인으로 바꾸면 네. 그냥 저 공소장이 돼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구속 연장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 건데 괜히 쓸데없이 쇼하고 이제 자기들은 기분 나빴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수사는 공수처에서 했고 체포하고 수사는 그러면 왔는데 그냥 기소하려니까 자기들이 기소청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기분 나쁘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소청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사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야, 이 건은 니들이 그냥 기소만 하면 되는 거야라고 해서 기각을 2번이나 해버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말해 예고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티저. 티죠. 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그 예고편 너무 변화의 좋습니다. 티저 영상을 너무 우리가 본 좋습니다.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끝나는 결론에서 법원을 비난하는 얘기를 갖다 박아놓은 게 예. 지들 이제 그렇게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원래 노렸던 거는 보십시오. 검찰이 원래 다 결론 맺고 다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없앤다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 공소장은 내란의 재구성 물론 빠진 것도 좀 있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네네. 검찰이 재구성을 할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를 이제 이 공수당에서 재구성을 해놨는데 그 과정에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거나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본인들과 연관된 이런 게 좀 있어. 그런 거는 싹 빼고. 그러니까 뭐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을 한 것 같은데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게 검찰이 하고 짐작되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일찍부터 윤석열은 화가 나서 확 휘둘러가지고 저것들을 싹 죽여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일찍이라면 언제부터요? 거의 뭐 지난 총선 전후에서는 확실하고 작년 총선 전후한 시기에는 너무 뚜렷하고 이 공수장에는 안 나오지만 그 전부터 그게 있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 야당 때문에 신경질나 확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총선 때 뭐 좀 잘 해가지고 이번엔 뭐 안 그래도 될지 몰라라고 했는데 총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아니고 그러면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절망적이잖아요. 그 얘기는 다 나와요. 네네. 더 심한 여소야대가 됐다고.
그렇고 이제 뿔이 난 거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땀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 네. 장군들 뭐 데리와서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러면서 뭐 말도 꺼내보고 그렇게 해서 장차 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에 함께할 군인들이 애들. 내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쭉 밑자락을 쭉 깔고 가요. 선별 작업도 하고 그랬겠죠. 네, 그러다가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김용현을 경호처장에서 장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쯤에는 언젠지는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마침 그때 군대에서 골프도 많이 칩니다. 네. 특임대 불러서 골프 치고 예. 여름에 갔대. 그랬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이 공수장에 따르면 네. 계엄 선포 열흘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흘 2024년 11월 23일경 그때부터 이제 병력 동원을 뭘 할 수 있냐, 뭐 어느 부대를 얼마큼 동원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김용현하고. 네. 그러니까 이 공수장의 스토리를 쭉 보면 한 열흘쯤 전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날짜만 택일만 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택일을 언제 했냐? 네. 어. 이게 너무 궁금해. 12월 3일로 확정 지은 날. 네, 그게 내가 짐작하기에는 11월 30일쯤 택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대기 지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뭐 대기하고 아. 이 얘기들을 하기 시작 본격적으로 막 주요 임무 종사자들한테 한 게 12월 1일이더라고.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했으니까 네. 11월 30일쯤에는 날을 받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12월 3일 평일에? 보통 주말이나 진짜 하려면 금요일 밤이나 이렇게 하지. 왜? 그건 안 나와. 공소장에 없어요. 그건. 그거는 모르겠지. 너무 이해가 안 돼. 검찰도 모르겠지. 그게 이제 명태균 황금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간에 여러 썰이 있는데 네.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 봐요. 네. 근데 다만 이 공수장에서 서술한 피고인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와 그 행위와 이런 것들을 보면 12월 1일에는 확실하게 12월 3일 하는 걸로 굳혔어요. 네. 계획적이네. 그리고 이제 KBS 얘기해서 생중계도 잡아놓고 아, 싹 10시. 다 해놓은 거지. 10시에 잡아놨잖아. KBS도 지금 자유롭지 않네. 자유롭지 않아. 세상에. KBS. KBS 네. 뭐 라이브. 관영방송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 근데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네. 자꾸 아닌 척하니까.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거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가능성은 당연- 빵프로네. 당연하죠. 빵프로. 아니,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윤석열의 휴대전화까지도 본인이 답을 그러니까요.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모릅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라는 메시지를 흘리는 것도 저는 약간 김건희 쪽에서 원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메시지를 왜 흘리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궁금하지도 김건희가 않은데. 윤석열을 대해서 잘 알잖아. 마지막에 윤석열이 몰리면 결국 아니 내가 한 거 아니고 김건희가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 잘가 김건희가 미리 빠져야지. 아니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란까지 일으킨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을까? 상남자라고 더 이상 홍준표 시장이 안 불러주니까. 이거는 뭐 저는 서영교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서영교 의원도 뭐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계엄이 실패를 해서 김건희 여사 그 개통의 가족들이 개통 가족. 너무 빡이 쳤다. 아유 이 답답한 이 할줄 인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거 하나 이것도 못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접견을 안 가나? 뭐 그런 생각도 그래서 좀 들긴 다음날 합니다. 골프 치러 가셨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이혼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진짜. 진지한 표정으로 아니 뭘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아니 더 이상의 용도가 없으니까 이제.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혼인은 파탄 난 거요. 아 본인도 감옥 가야죠. 김건희 씨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 김건희 씨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네.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난 거예요 이미.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다 교도소에 네, 있을 그러니까 텐데 뭐. 뭐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그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는 형사 재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 심판은 지금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제 내란 예비 업무였잖아요, 그죠? 예. 내란 예비 업무였어요. 그전까지. 근데 공소장에 그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북을 도발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국회 청문회나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공소장에 이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외환 유치.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이죠.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해서 사회적인 소요가 발생하거나 뭐 준전시 상황이 생기거나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이랬으면 이 계엄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에서 나타난 행위만을 보면 12월 3일 이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이걸 딱 범죄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공소장이 진짜 공소장이면 그 다음부터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발표하기까지 그 한 6시간 남짓.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 재구성이 다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다 범죄예요. 그죠? 아, 거기 이제 다 범죄 행위군요.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이 계엄은 앞부분에 쭉 공소장에서 서술한 바에 따르면 계엄 선포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헌 계엄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위헌.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 위헌이고. 네.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 1호의 주요 내용이 예. 위헌일 뿐만 아니라 계엄법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때부터 다 범죄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본청 안으로 쳐들어가고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내리고 이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거는 전부 증거의 뒷받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제 녹취라든가 당사자 진술, 예, 그 당사자 지시를 받은 진술이라든가 사람들. 문자. 톡방에 네, 나와 톡방에 있는 문자들. 이제 멘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재구성을 해서 오도 가도 못한 내란범이에요. 이 공소장을 보면. 형사 재판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형사 재판은 먼저 기소된 사령관들 재판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먼저 진행이 돼요. 근데 재판부는 같아요. 같아요. 재판부는 이 재판을 하는 재판 합의부에서 형사 합의부에서 윤석열들에게 지금 배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재판부에서 먼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관련 사항이 적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재판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유죄 선고가 사령관들부터 나요. 아, 그럼 그 조합하면 되겠네. 시킨 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유죄 선고를 받고 막 징역 15년, 20년 막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주요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이거든. 미니멈 5년이거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을 텐데 문제는 시간을 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속 기간 6개월이잖아. 네. 6개월 후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재판이 안 끝나면 네. 걱정하지 마시라. 왜요? 왜요?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 말고는 기소할 수가 없어요. 아, 6개월 후에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아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고 나면 6개월 사이에 파면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 네. 그렇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게 돼요. 아. 그 내란죄 빼고 다른 거. 직권 정치자금법, 명태균 관련해서 뇌물. 정치자금법, 선거법, 그다음에 직권남용. 예, 뇌물, 직권남용, 뭐 우리 최해병 사건 기소할 수 있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끈떨어진 년이잖아. 이게 대통령도 아니요. 내란범으로 지금 내란 수개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죄를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계속. 전통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늘 시국사범에 그래왔어요. 대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늘 하던 수법이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최근에 너무 유감없이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화영 다루듯이 다루면 돼. 네. 그러니까 절대 못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아, 요건 별건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다. 아, 네네네. 있는 죄를 묻는 거잖아. 네. 못해가지고 우리가 제도 때문에 그래, 쌓였던 제도 때문에. 울분을 우리가 네. 지금 묻는 해결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별건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니 한목에다 태워주고 싶었다니까. 제도 때문에 그런 거고. 제도가 쥐가 자꾸 거부권 행사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네. 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수사는 해도 기소는 못 해요. 그러니까 내란죄 빼고는 네. 기소를 하는 게 불가능해. 지금 법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네. 따라서 지금 기소를 못 할 거니까 수사도 할 수 없잖아. 네. 이렇게 해서 검찰도 수사를 안 했고 안 했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건은 이미 그 수사 보고서가 이미 1차 나와 있잖아. 네. 11월 4일에 그다 요거는 그냥 해서 공소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영장 청구하고 데려다가 조사 한 번 하고 구속 또 6개월짜리 하면 돼. 그러니까 윤석열은 못 나와요. 못 나와 영원히. 네, 못 나와요. 네. 아무튼 뭐 형사 재판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답이 없겠네. 안 돼요.
탄핵 심판은 뭐 더 쉽고. 더 쉽고 예. 탄핵 심판은 그러면 더 이상의 변수는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8명으로 해도 전원일치, 9명으로 해도 전원일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왜냐하면 그래서 명색이 법률가인데 판사들인데 네. 우리가 지금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현장 생중계로 다 봤던 그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물론 뭐 이재용 씨 뭐 무죄 주기 위해서 막 온갖 법리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판사들이. 그건 알아듣기도 어렵지. 네. 이건 쉬워. 근데 그거는 복잡해. 뭐전 제일모직하고 뭐 아유. 삼성물산하고 뭐 주식 가치가 어쩌고 막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그래서 분노가 잘 안 일어. 맞아. 이거는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깨고 막 힘들잖아. 네. 이거는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구인 완전체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냥 만장일치로 저는 나오리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을 돕고 싶은 사람이 3명 아니라 3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쳐. 그러면 윤석열이 말로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렇겠죠. 이거를 반박하면서 네. 이미 정리되어 있는 범죄 사실을 반박하면서 네. 너무 쓸 말이 없고 아. 그거를 반박하려면 최소한 300장은 써야 돼요. 그거 귀찮아서도 못해. 아, 할 수가 300. 없어. 아. 그리고 항상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걱정했던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거든. 나보다 젊은 분이야. 진짜? 아, 진짜로? 그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보다 충격이야? 2살인가 3살 동생이더라고. 진짜요? 야 이거 충격인데? 와. 아 그래요? 네. 난 너무 옛날 사람이라. 아니 옛날 사람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아무튼 80학번쯤 되죠. 정용식 재판관을 제일 걱정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번에 헌재 변론하는 그 과정을 내가 지켜봤더니 원래 화는 뇌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내 생각과 다를 때 화가 나는 건데 정용식은 네. 그냥 짜증을 내더라고. 그냥 짜증을 내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짜증을 내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이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는 긴장은 해야겠죠. 그럼요. 네. 네.